제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17살 때 3박 4일 동안을 우리 고향 충남 서산에서부터 걸어서 서울까지 갔다고 여러분한테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밥도 굶고 갔는데 당시에는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 고무신을 신은 발 양 가해가 전부 다 부러져 가지고 터져 가지고 도저히 고무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 고무신 안에는 피가 고여 가지고 걷는 대로 막 찌걱찌걱 소리가 나고 그래서 도저히 고무신 신고 걸을 수가 없어 가지고 어느 지점 지금 생각하니까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온천 그 근처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서부터는 그 고무신을 벗어서 들고 갔어요. 도저히 발가에 다 허 해져 가지고 피가 나서 걸을 수가 없어 가지고. 물론 그 벗어서 들고 가는데도 역시 발바닥이 부르트고 막 터지고 그래 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도 일단 내 목표는 서울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되겠다.' 오직 그 일념으로 서울까지 3박 4일 동안을 걸어서 서울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해 가지고 내 상태는 완전히 거지 꼴이었죠. 근데 그때 어디서부터 제가 서울이라는 걸 느꼈냐면 안양에서 좀 지나가니까 시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포탄들을 그냥 길 옆에다 엄청나게 많이 써 놨어요. 근데 "저기 뭐라고 저렇게 써 놨냐." 했더니 전방에서 그 포탄을 거기서 가져간대요. 근데 그 논 벌판 그 밭 벌판에다 그렇게 써 놨어요. "포탄을 그렇게 써 놓으면 거기서 포탄이 터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안 터진다네요. 왜 그러냐면 내관을 빼고 거기다 포탄 몸체만 갖다 써 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갔다가 거기다 내관을 결합해 가지고 쏴야지만 그 포탄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그때 포탄이 그냥 길 옆에 막 줄비역에서 이렇게 뉘어 놨어요 이렇게. 꼭 그 무슨 시골에 뭐 옛날에 새우젓독이라고 하는 이거 있죠? 그런 그릇처럼 쭉 길 옆에다 뉘어 놓고 군인들이 총 메고 지키는 걸 보고 한참 걸어서 가니까 어디가 있냐면 지금의 구로동 이입구인데 거기가 그냥 군사용 천막이 막 절비하게 쳐 있어요. 그리고 그쪽은 뭐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군인들이 막 지키고 있고. 구로동 그 공업단지 터를 지나서 어디로 갔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대림동으로 해 가지고 신길동으로 해서 영등포 역전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그 한 행위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그 비렁뱅이 행위인데 희한한 것은 저는 그렇게 굶어 죽어가면서도 밥 달라고 어디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가 밥 달라고 할 데도 없고 그 굶고 뭐 사력을 다해서 걸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들어갔더니 그 구두 닦는 애들이 서울역 구석구석에 한 구역씩 다 맡아 가지고 거기서 구두를 닦더라고요. 그러다가 막차가 떠났는데 그게 언제냐면 1 시쯤인가 막차가 떠난 것 같아요. 목포행 무슨 부산행 뭐 이렇게 떠나요. 그게 떠나고 나니까 문을 덜컥덜컥 다 잠그더니 그 아이들이 구두 닦던 그 통을 전부 걷어 가지고 그 의자 밑에다 다 집어넣고 팔에다가 완장이라고 쓴 완장을 딱 차고 그 안에 있는 잠자는 아이들을 그 인제 의자 어디 바닥에 쓰러져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구두발로 사정없이 막 두드려 패요. 그게 막 이런 머리도 터지고 막 그냥 그거 아주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맞아 죽은 사람도 아마 수탁이 많을 거예요. 나도 서울역에서 며칠 동안을 지켜봤는데 그동안에 사람 죽은 걸 한 2 명인가 본 것 같아요. 이 죽으면 그냥 그 가마떼기 같은 걸 덮어 놓더라고요. 그렇게 덮어서 놔두면 낮에 한 12시 전후에서 점심때쯤 되면은 그 군용 트럭이 그 쓰레기 차인데 군용 트럭이 와서 그 시체를 그냥 차에다 집어 던져서 싣고 가요. 그 갔다가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내가 안 봤는데 거기서 더 이상 견디다가는 그 구두 닦이 애들한테 맞아 죽겠다. 그 구두 닦이라고 해서 특별한 뭐 부잣집 아이들이 아니고 똑같은 걔들도 말하자면 고아들이에요. 전부 거지들이지. 그래서 결국은 무작정 걸었어요. 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농촌이 보일 때까지 가자.'
이게 동쪽으로 종로, 을지로 뭐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종로, 을지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계속 걸어가는데 앞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뭐 거의 이 비몽사몽간이라고 하나요? 그 죽음의 직전의 그런 상태죠. 그렇게 가서 뚝섬 쪽에 가니까 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뚝섬에 가 가지고 어느 집에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나무를 주워다가 쓰레기 이렇게 떼는 굴뚝이 있었는데 그 굴뚝 옆에가 이렇게 가서 앉아 보니까 따뜻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새고 아침에 생각한 게 '이대로 있다가는 영락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농촌 쪽을 향해서 가자.' 가다가 이러는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무조건 시골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일은 해 봤으니까 일해 주고 밥 좀 달라고 그러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옛날에 천호대교 구천호대교 건너가기 직전에 산을 막 파 가지고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딱 생각해 보니까 '저 공사하는 데는 분명히 먹을 게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나서 그 공사하는 데 가서 일을 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왜 거지 새끼들은 일 안 시킨다고 가라고." 막 야단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고 밥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어야 살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더니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거기 쓰러져 가지고 그냥 있다가 딴 사람들 일하는 사람을 다 배치하더라고. 이 사람 뭐 어디 하고 땅 파는 데 가고 무슨 나무 목재 매달리는 데 가고 막 이렇게 배치하더라고. 그래서 그 감독관이 없는 틈을 타서 나무 목재를 매달리는 데 가서 나도 무조건 하나씩 매달렸어요. 그 나무 목재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 짓는데 삽보드라는 그 쇠로 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삽보드가 없고 차로 큰 트럭으로 그 솔나무를 뭐 거의 한 5 미터, 10 미터 되는 그 긴 소나무 가느다랗고 긴 소나무를 잔뜩 베어다가 거기다 차에다 부려 놓으면 그걸 갖다가 다 그 나무 크기대로 세워 놓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나도 혼자 그냥 걷기도 힘든데 악을 쓰고 그거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냥 주워 날리는데 나중에 감독관이 한 바퀴 돌아서 오더니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 새끼가 거지 새끼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러고 있냐." 가라고 막 두드려 패는데 아마 그때 좀 까무러쳤는지도 몰라요. 그냥 정신없이 거기 쓰러져서 맞고 있다가 감독관이 가고 난데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일어나 가지고 또 그 나무를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몇 번 그렇게 터졌는데 나중에 그 감독관이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지 인제 용서하나 보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서 그 나무 매달리는 거를 계속했는데 막 나무 메고 가다 쓰러지고 막 얘가 그냥 맨몸으로 걷기도 힘든데 그게 뭐 악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비틀비틀하고 걸어 다녔는데 그 어느 단계에서 인제 그 옆에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자기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같이 걔들하고 이렇게 매달렸는데 나는 당장 급한 게 뭐냐면 먹을 걸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게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 가지고 한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여기 점심때 되면 뭐 먹을 거 주냐?"고 그러니까 저쪽에 군용 천막 같은 게 한 3 동인가 4동 있는데 그 군용 천막에서 밥을 주는데 저 감독관이 식권을 줘야 된대요. 그럼 식권 들고 가서 그걸 먹여야 된대. 그래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아 나도 인제 먹을 게 생겼구나.' 해 가지고 그 힘이 더 나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인제 점심때가 됐는데 그 감독관한테 가 가지고 "저 배고파 죽겠어요. 저 식권 좀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잔뜩 째려보더니 "새끼." 그러더니 식권을 하나 주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해 가지고 그 식권 가지고 그 군용 천막에 가니까 옛날에 그 노란 양재기 있죠. 조그만 양재기에다가 밥 한 양재기하고 국 한 양재기하고 딱 두 개를 미역 냉국인데 떠 가지고 숟가락 하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먹는 식탁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공사판에 앉아 가지고 각자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갖다 옆에다 놓고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그 밥하고 국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참 그 밥하고 국하고 그걸 한 그릇 다 먹고 나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눈이 스르르 감겨 가지고 비실비실 와서 그 나무 면알리는 옆에서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나는 잠들었는지 그것도 모르죠. 그냥 거기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죠. 근데 한참 있으니까 누가 사정없이 와서 대가리를 막 발로 차요. 일어나 보니까 그 감독관이야. 그 감독관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싸가지 없는 거지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일 시켜 달라고 사장했더니 그새 땡땡이 부리고 여기서 쓰러져 자?"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 나무를 매날리더라고. 근데 뭐 매날리기 시작한 지가 한 뭐 30 분이 됐는지 1 시간이 됐는지 그건 난 몰라. 그래 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아무리 때려도 나가라고 때려도 안 나가고 그냥 붙어 가지고 제가 워낙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굶어 가지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지금부터 할게요." 악이 나 가지고 막 그걸 나무를 들고 막 비실비실해 가면서 뛰어다니니까 감독관이 타치를 안 하더라고. 그날부터 노가다 판에 가 가지고 나무 매날리는 것도 오고 뭐 땅 파는 것도 오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천막이 한 군용 천막이 한 3 동인가 4 동이 있는데, 그 동에 쫙 가마니 떼기가 깔려 있고 옆에다가 나무를 갖다 쫙 떼 놨어. 이게 딱 보니까 그 나무는 베개야. 그리고 가마니 떼기는 그 말하자면 그 이부자리야, 가마니 떼기가. 그래서 거기서 쓰러져서 그냥 뭐 아무도 없는 빈 방에 가서 그냥 쓰러져 잤는데, 얼마쯤 자다 보니까 밤 12 시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그런 건 모르고 어떤 놈들이 들어 가지고 막 나를 두드려 패 가지고 깬 거야. 이 깨서 막 이렇게 정신없는 데다 이제 막 맞으니까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말이야, 여기 노가다판에 왔으면 신고를 해야지 신고도 없이 여기서 처잔다고." 막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런데 신고를 내가 한 17살 먹었을 때인데 해 봤어야 알죠. 신고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그래 가지고 막 "아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다해 이 새끼야." 이거 뭐 신고 안 했다고 막 두드려 패는데, 어떤 사람이 보다가 하도 안 됐으니까 신고가 다른 게 아니고 어디 사는 누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왜 뭐 때문에 자고 있습니다." 하는 걸 밝히래. 그게 신고래. 그래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뭐 말이 나와요? 여기 뭐 충청도에서 왔 뭐 저기 뭐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새끼 다시 해 가지고 하도 맞으니까 나중엔 진짜로 충청남도 서산군에서 여기까지 온 문경주라는 사람이고 나이는 17 살인데 뭐 선배님들한테 "신고입니다." 어쩌보니까 몇 번 하고 나서 의도 터지는 걸 중단하고 "됐어. 인제 나가서 저기 막 술을 가서 사 와. 그 신고주를 내." 아니 저는요 돈을 하나도 없고 전부 그 거지인데 뭐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술을 사냐 이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러더니 그 반장이라는 사람을 딸려 보내 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 밥 해 주는 그 한밭동 천막 거기 가서 이름 달아 놓고 막걸리를 한 통 가져와 가지고 그걸 거기 따라 가지고 그놈들 하나하나 전부 다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따라 주고 나서도 나는 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한쪽 귀퉁이 어디 그 가마떼기 넘는 데 가서 거기서 자래. 처음에 온 놈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난 그렇게 의도타지고 그 후로도 내가 말을 하면 아주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왜 오늘 그 말을 꺼냈냐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2달 동안을 뒤지게 노가다를 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한국 모타로라 무전기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걸 터파기 공장을 내가 거기서 이룬 거야. 그 구이동인가? 거기 지금은 그 공장이 지금은 모르고 한 전 20년 전에 보니까 그 공장이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인제 어디 가서 밥도 사 먹고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청량리까지 버스 타고 나갔어요. 그게 청량리 오스카 극장 지금은 없겠지만 옛날에 유명한 극장이었어요. 그 오스카 극장 옆에 내려서 인제 '무언 취직을 할까.'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다니는데 이 유리창 2층 유리창에 보니까 공원 모집 공고가 거기 막 잔뜩 붙어 있어요. '옳지 저거구나.' 그래 가지고 그 2 층에 올라가니까
거기 막 그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막 직원들이 있는데 명찰 탁탁 걸고 의자에 쫙 앉아 가지고 뭐 취직을 뭘 하러 왔냐, 어디서 왔냐, 뭐 접수하라 그러더라고. 이 접수를 다 하고 나니까 나보고 돈을 뭐 3만 원인가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 2달 동안 벌어온 게 한 2만 원밖에 안 됐어, 전부 다 해서. 이게 3만 원은 도저히 없고 제가 가진 거는 2만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뭐라 뭐 윽박 지르고 막 그러더니 "너는 보니까 완전히 착하게 생겨 가지고 2만 원이라도 그냥 취직을 시켜 줄 테니까 돈을 내라고." 그래서 돈을 줬어요. 이 줬더니 "어디 취직시켜 주냐."니까 성남에 있는 오리엔트 시계 공장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자리래. 거기 취직시켜 준대. 그래 가지고 그 오리엔트 시계 공장 말만 들은 그 오리엔트 시계 공장을 갈 욕심에 그다음 날 아침에 인제 예무사원이라고 걔를 딸려 보내서 성남으로 나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오면서 그냥 그 직원들 보고 "고맙습니다. 저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야 이놈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어디로 가질 않는 거야. 그 성남이라는 데가 어딘지 모르는데 하여튼 서울에서 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버스를 타야 될 텐데 버스도 안 타고 여기 가서 들여다보고 저기 가서 들여다보고 계속 그렇게 돌아다닌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사기꾼들이더라고. 직업 속에서 그 사기꾼들인데 그거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나를 데리고 나온 애무사원이라는 놈이 나보다 키도 작고 충청도 놈이었다고. 그놈을 가지고 내가 "야 오리엔트 시계 공장이 어딘지 아냐. 빨리 데려다 줘. 나 거기 가야 돼." 그러니까 "시끄러 이 새끼야." 그러게 하면서 나 말 받아주지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 가지고 저녁 때 돼 가지고 밤이 되니까 도로 글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니까 그 자식 보고 "이 새끼 왜 오리엔트 시계 공장 데려다 주라고 했는데 안 데려다 줬냐."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 저쪽 딴 호실로 들어가더라고. 그러고 나서 "나 왜 데려다 준다더니 왜 안 데려다 줘요?" 막 울고 그러니까 나보고 "이 새끼 짠소리하지 말고 옆방에 가라고." 그 옆방을 가니까 그게 2 층에 어디 살림집이었던 것 같아. 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자리는 없고 신문지만 잔뜩 깔아 놓고 거기서 자라는 거야. 그러고 뭐 아무것도 인제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그 옆에 그 말하자면 부엌이야. 그 부엌이 있는데 거기를 국수를 잔뜩 갖다 놨더라고. 그 국수 삶아서 먹으래 배고프면. 그래 가지고 헛없이 거기서 국수 삶아 가지고 아무 반찬도 없이 그 물하고 인제 그건 있으니까 국수를 거기서 먹고 나니까 그나마 살 것 같더라고. 그러고 나서 쪼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갔던 그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뭐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무사원이라는 놈들이 말하자면 깡패야. 그 깡패 한 놈이 보통 애들을 한 5 명 10 명씩 데리고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시간 보내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어디다 취직을 시키냐면 식당 보이 무슨 뭐 어디 연탄 배달 팀 밀어 주는 거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도 안 받고 그냥 돈도 뭐 필요 없이 갖다가 이렇게 식당 보이 뭐 이런 걸로 맡긴대. 근데 나는 그게 돈 내 돈이 2만 원까지 내고 그렇게 뭐 오리엔트 시계 공장 보내주는 걸로 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억울해. 그막 딴 사람 보고 얘기하니까 "넌 막 그 잔소리하면 여기서 맞아 죽으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쪼끔 있으니까 낮에 접수한다고 앉아 있을 때 여자애들이 한 3 명인가 왔거든. 근데 강원도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걔들도 취직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걔들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돈 없어도 여자들은 취직시켜 줄 테니까 여기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 보고 나는 인제 의무사원 따라 나왔는데 그것들도 다른 놈이 데리고 다니다가 그것들을 밤에 다 데리고 왔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방에 와 있었는데 저녁에 다 오고 나서 그 사무실은 인제 전부 다 퇴근하고 없고 그러고 나서 그 여자들을 하나씩 둘씩 데리고 가더니 옆 방에서 막 사람 살리라고 난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무사원이라는 놈이 가 가지고 그 강간을 다 하는 거야 그거. 차례차례 불러다가. 그거 당하고 나서 이 여자들은 이 눈 이렇게 뭐 얼굴 감싸고 그냥 앉아서 엎어져서 우는 거야. 그걸 보니까 '아 이게 완전히 서울에서 내가 그 깡패들한테 걸렸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제 애들이 그래. "막 가만히 있으라고. 여기서 말 대꾸면 쟤들이 죽여 버리니까
여기서 그렇게 나가서 죽은 놈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는데 나가서 그다음에 다시 안 들어오는 놈이 되게 많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다가 내일이라도 잘 얘기해 가지고 어디 연탄 니 아까 디 밀어 주는 사람이나 식당 뽀이 그런 거 시켜 주면 돈 얘기는 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밥만 먹여 주고 재워 주는 조건으로 취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서울이 그렇다는 걸 그때 내가 비로소 처음 알았거든. 그다음 날 역시 그놈이 김익수라는 놈인데 나보다 한 살 덜 먹은 놈이야. 근데 그놈은 나를 이제 안내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놈인데 그놈을 잘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그 새끼 말이 되게 많네." 뭐 그래 가지고 나를 데리고 청량리 역전에 가서 그 역전에 대기 의자에서 그냥 앉아 놀면서 시간 보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너 인마 그러지 말고 어디 식당 어디 저기 사람 구하는 데 있나 가서 취직시켜 줄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안 간다고." "왜 너는 왜 취직 안 하냐."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와서 실컷 얻어터지고 어디 갔는데 취직해 봐야 뭐 돈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일만 뒤지게 하고 그런대. 그래 가지고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니야.' 아무리 서울이 뭐 형편없다고 그래도 경찰한테 고발을 하면 이건 어떻게 돈을 받아줄 것 같아. 그래 가지고 그 새끼 뭐 "우리 죽을 각오를 하고 내일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자." 그러니까 시험 때 그거 하면 경찰들이 와서 두드려 팬대.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놈을 꼬셨어. "내가 어떻게든지 가서 신고해 가지고 해결을 해볼 테니까 너 나만 따라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오스카 극장 옆에 쪼끔 우리 이 직업소개소에 있는 쪼끔 옆에 파출소가 있어요. 그게 무슨 파출소인지 기억 안 나. 이게 파출소에 가니까 순경이 두 놈이 있더라고. 근데 한 놈은 무슨 공고문을 쓰고 있더라고. 그리고 한 놈은 그냥 앉아 있고. 근데 그 사람 명찰을 보니까 임명학이라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 임명학이라는 사람인데 그놈이 뭐 쓰고 있어. "이게 무엇 때문에 왔냐?" 그래서 "여기 직업소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사기당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 돈을 냈다고?" "예. 저는 2만 원 냈습니다." "2만 원 어디서 냈어?" "저기 모토로라 공장 터 닦는 데 가서 2달 동안 일해 가지고 버는 돈 거기다가 다 험 다 넣고 어 성남시에 있는 오리엔트 시계 공장 취직시켜 준다고 그래서 그거 다 냈다고 그러니까 그 2만 원씩이나 냈단 말이지. 예. 아 2만 원이라. 이러더니 지 할 일 다 해 놓고 공고문 써 놓고 그러고 나서 "어디 가 보자." 그래 가지고 김익수라는 애하고 나하고 둘이 임명학 순경이 인도하는 데를 따라서 그 직업소개소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 내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여직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전부 다 명찰을 달고 있는데 문희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물론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먹었을 것 같아. 그런데 걔가 딱 나오더니 "아이고 오빠 왔어." 그러더니 얘들 뭐 와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이거 뭔 얘기야?" 그러니까 "아이 오빠가 알잖아. 여기 애들 다 싸가지 없는 애들이야. 이것들 전부 무슨 범죄 저지를 그런 애들인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시식시켜 주려고 여기다 데리고 있는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또 파출소에 갔나 보네." 뭐 이러고 어쩌더니 이 여자가 그 당시 무슨 담배가 무슨 담배인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파랑새도 아니고 뭐 이상한 담배를 그 서랍에서 딱 한 갑 꺼내더니 그걸 찢더라고 나 보는 앞에서. 그러더니 찢어 가지고 거기서 저기 뭐야 담배를 한 까치를 딱 꺼내더니 돈을 1,000원짜리인가 그때 뭔 짜리인지 난 모르겠는데 돈을 또로로 말아 가지고 그 담배 꺼낸 자국에다 딱 넣으니까 그게 딱 맞더라고. 그래 가지고 "아이 오빠 담배나 피워." 하고 호주머니에다 넣어 주니까 "어 알았어." 그러더니 나보고 "얘들 좀 어떻게 취직 좀 시켜 줘." 그러니까 "아이 우리가 다 알아서 해. 오빠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임명학이라는 사람이 가고 나는데 우리는 뒤지게 터졌어. 그 옆방에 가 가지고 아주 죽다 살아날 정도로 터졌거든. 이놈의 새끼 착한 줄 알고 돈도 없는 거 내가 뭐 5만 원인가 내라고 그때 그랬는데 2만 원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놈의 새끼가 뭐 가서 경찰에 신고해 나쁜 놈 새끼더니 아주 되게 두드려 맞아 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살려 달라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살려 달라고. 그래 놓고서 그다음에 나와 가지고 믹스라는 애하고 나하고 둘이 나와서 이번에는 꼭 어디 가서 연탄 미는 거나 뭐 식당 같은 데 취직하겠다고. 그래서 나와 가지고 또 그놈이 청량리 역전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역전으로 갔어. 가 가지고 걔를 역전에 가서 데리고 앉아 가지고 "야 이거 어제 파출소에 가 가지고 우리가 매만 실컷 맞았는데 요번에는 경찰서로 가 보자."
그러니까 그 새끼가 막 "너 인제 이번엔 진짜 죽는다." 그 애들 저렇게 데리고 나와서 안 들어온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애들 다 어디야 죽였을 거래. 자기도 여기 온 지 막 2달인가 3달 됐는데 그렇게 심부름만 하고 그렇게 거기 있대. 그래 가지고 안 간다고 막 그러는데 "넌 나만 믿어. 우리 죽어 뭐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나 마찬가지냐. 그러니까 우리 저 경찰서에 한번 가 보자." 그런데 우리가 청양리역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뒤에 깡패 새끼들이 두 놈인가 슬슬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이만큼 따라오다 우리하고 눈 맞추면 슬쩍 피하다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 역전 안에까지 들어왔어. 근데 그놈들은 딴 데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 역전에서 이렇게 그 소변 보는 척하고 어쩌고 하다가 그 역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통로가. 기차 타는데. 그걸로 들어가 가지고 그 역 사이로 해 가지고 막 두 놈이 뛰었어. 그 김익수하고 나하고 둘이가 뛰어 가지고 한참 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굴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굴다리를 지나자마자 옆으로 옆에 다 청양역 그쪽에는 철조망이 쳐졌는데 옆으로 저기 맨 땅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 이 맨 땅으로 올라가 가지고 어떤 사람 보고 "여기 처형이 있었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알려줘. 근데 가 보니까 그 당시는 경찰서가 정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 가고 나서 무슨 큰 기와집 같이 생긴 그런 학교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데인데 거기가 경찰서더라고. 거기 단층집인데 큰 기와집인데. 형사라는 놈들이 한 둘 인가 셋 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막 그 사람들 보고 우리 살려 달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우리 누가 거짓말했어. 우리 그 아는 형이 남대문 경찰서인가 어디 있네. 거기까지 가다가 우리 깡패한테 좀 이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우선 일로 왔으니까 우리를 살려 달라고 막 거기서 그 돈을 좀 찾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형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거기가 어딘지 알아?" 그래서 "아이 그 어딘지 안다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가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갔다가 또 그렇게 되면 이번엔 진짜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아니 그 저 "확실히 하나 저희 보장해 줄게 받아야 된다."고. 그게 뭐냐 저번에 임명학 순경한테 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돼지가 터지고 다음에 또 그러면 나 죽인다는 그 협박을 받고 그랬는데 요번에 또 가서 형사님들한테 그렇게 당하면 우리는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해 줄 수 있어요? 구해 줄 수가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없다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그냥 딴 데로 가든가 뭐 어떻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막 사정을 했더니 그 형사 두 놈이 지지구석하면서 "이 자식들이 인마 건방지게 일단 가 봐 인마."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차도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우리 뒤에다 싣고 가더라고. 그래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갔어요. 갔더니 그 지겁석에서 들어가자마자 형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파출소 오면은 번지수가 틀리더라고. 형사라고 그러니까 딱 이놈들이 좀 부들부들 떠는 것 같아. "허가증 가져요." 딱 그러니까 뭐 허가증은 없고 뭐 신고증인가 뭐 하여튼 뭐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얘들 어떻게 된 거냐."고 어쩌고 그러니까 "아이 걔들이요.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인데 그 우리가 어떻게 취직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니까 "아 얘들한테 돈 받은 거 있어 없어?" 그래 가지고 나한테는 돈 뭐 그때 걔 이 김익수는 얼마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고 나한테는 돈 2만 원 받았는데 그거 얘들 뭐 여기 국수 삶아 주고 재워 주고 돈 다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돈을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국수 내가 그 삶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끓여서 한 두 끼니가 먹은 거 뺏겼고 잠잔 거는 여기서 완전히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신문지 깔고 잤는데 돈을 우리가 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뭐 그 저기 임명학 순경 와 가지고 거기도 뭐 접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가면서 막 그래. 그러면 돈 남은 거 얘들 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 뭐 차비라도 줘야죠. 그래서. 그러더니 뭐 그때 했더니 5천 원인가 얼마를 공제하고 15,000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거라도 주라."고. 우선 뭐 안 죽이지 않고 살린다는데 그 우선 살고 봐야지. 그래 가지고 15,000 원을 가지고 두 놈이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막 어디로 오다가 내려서 버스를 타고 막 이래 가지고 그쪽이 그 후로는 청량리 근처는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왜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리엔트 시계공장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오리엔트 시계공장이 만약에 그때 그것들이 진짜로 우리를 취직시켜 주는 케이스라면 거기 가서 또 이 대통령님을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만날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오리엔트 시계공장은 무슨 오리엔트 시계공장을 우리를 뭐 취직시켜 주겠어요 그것들이. 하여튼 그래 가지고 내가 서울에서 그런 고생을 했는데 오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미처 시골에서 살 때는 몰랐어요. 그 시골에 살 때도
그 어른들이 나를 막 막대하고 농촌에서 그 이러면 막 나한테 일 안 한다고 뒤집어 씌우고 막 두드려 패고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진짜 목숨을 내놔야 되겠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우리 민족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그러면 그 나쁜 놈인지를 몰라. 나도 지금 사실은 나도 뭐 재산이 뭐 몇십억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나한테 전부 다 좋은 사람들만 있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쁜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그 나와서 무슨 내란을 획책했던 놈들 그런 놈들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나 국회 청문회 뭐 이렇게 보면 검사 무슨 그 정치가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저건 인간도 아니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는 이미 17 살부터 그 사람들한테 당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 내가 증오하고 그러는데 오늘 또 이순신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어서 영상 하나 보내 드릴게요. 그 유명한 대학 교수라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 조선 이래 가장 훌륭한 영웅이라고 막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아무 데가나 싸우지 않고 꼭 이길 자리에만 가서 싸운다. 그래 가지고 23전 23승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순신 장군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하고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건 순전히 소설이고 거짓말이거든. 근데 그 교수 얘기에서도 거짓말이라는 게 명백하게 나타나.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왜군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이순신 보고 가서 막으라고 했는데 이순신이 안 갔다 이거야. 그 왜 안 갔냐? 우리 판옥선에 함포가 장착돼 있는데 그 함포를 가지고 부산 앞바다 광활한 바다에 가서 쏘면 물 파도가 세 가지고 배가 올라갔다 내렸다 해서 함포가 절대 안 맞는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은 절대 그렇게 개활된 넓은 바다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항상 꼭 이길 자리만 가서 한산전투 뭐 이런 데만 해서 이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 이래 지금까지의 최고 영웅이고 충신이래.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순전히 엉터리 거짓말인 게 뭐냐면 그 사람 말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함포가 사정거리가 얼마냐면 한 50보에서 150보 정도 사이인데 그게 그 양반 말이 맞아. 파도에 이렇게 치고 그러면 함포 조전해서 못 쏴요. 그래서 함포는 어디다 쏘냐면 그냥 위협용이야. 그리고 왜적들이 숱하게 때리고 몰려오면은 그 함포를 쏘아요. 그러면 아무나 맞아. 아무 조전 안 해도. 그렇게 해서 함포를 제압하는 거고 외적의 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 교수님 말이 맞는 게 이 판옥선보다 한 3분의 1 내지 5분의 1 밖에 안 되거든 외선이. 그러니까 외선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외선이 전투 요원이 한 20 명에서 30명 정도 타는데 그 한 10명 정도가 조총사수예요. 그 10명 정도는 서서 조총을 쏘고 있고 한 나머지 10 명, 20 명, 뭐 15명 요 정도는 배에 우리 조선 함선에 닿으면 배에 탁 달라붙는 거예요. 작은 배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큰 배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탁 달라붙어서 움직이죠. 한 번 붙으면 자석 마냥 달라붙어.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면은 그 배에 붙어 있잖아. 그럼 위에다가 깔구리를 던져 가지고 줄을 매 가지고 줄 타고 올라가서 어 안에 조선 수군들 안에 가서 막 칼싸움하는 거예요. 칼싸움은 외선들이 외인들이 우리 조선군의 한 3대 1 에서 10대 1 까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탁월한 거지 그 칼싸움은. 그래 가지고 가서 도리구르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가 가지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순식간에 죽어요. 그러면 그 외선이 우리 판옥선에다 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선 수군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올라오는 놈을 창의로 찍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냐면 그 외선 중에 한 10명 정도가 조총사수가 있어 가지고 딱 조총을 겨누고 있다가 우리 조선 수군이
외선들이 올로나 안 올로나 이렇게 내려다보려고 고개를 내놓는 순간 한 19 명이 쏘면 대가리가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달라붙었다 하면 그 판혹선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혹선은 거리를 두고 그것들을 함포로 제압하면서 가서 받는 거예요. 그 판혹선은 워낙 튼튼한 그 조선 소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서 쓱 한번 문대면 그 외선들이 다 종이장처럼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법이에요. 그런데 선조 임금이 부산 앞바다에 가서 이순 보고 막으라고 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선조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 선조가 그냥 도망가기 바쁜 놈이 선조가 이순신이 어디가 있는지 알고 거기가 막으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는 그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고 공부도 안 했으면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순신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부산 앞바다에 가면 그것들 왜적들은 한포 몇 방만 쏘면 그 소리에 기겁을 해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순신은 그 처음에 왜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 간 적이 없고 그 원균도 거의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 앞바다에는 한옥선이 단 한 척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놈들이 부산 앞바다에 와 가지고 대번 그 부산 진 치고 고당도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치고 올라가서 동네 쳐 가지고 그 육지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순신은 어디다 놨냐면 유성룡이라는 놈이 데려다가 여수에다 놨잖아요. 여수에다 26 척을 주고 가만히 잘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 이순신은 하나 깨딱 안 하고. 원균 혼자 거제도에서 원균한테 배 3 척을 주고 그 부산 지킬 배를 전부 거기다 거제도에다 갖다 정박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본하고 협상해 가지고 부산은 일본한테 개항해서 상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걸척거리고 그래서 그 전함을 부산 지킬 전함 약 한 50 척에서 60 척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축소는 몰랐어요. 그걸 갖다가 거제도에다 다 정박해 놓고 원균 보고 배 3척 주고 그걸 가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5월 5 일인가요? 그때까지 원균 혼자 다 싸운 거예요. 이순신은 그때까지 출전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이순신 그 전적이라는 거는 딱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산해전도 그 이순신이 전적일 수가 없어요. 그 원균의 전적인데 하여튼 이순신하고 원균하고 같이 싸웠으니까 이순신 전적이라고 해 두자고요. 이순신 전적 그거 하나하고 명량 전투하고 저기 자기 죽은 어디면 노량해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실은 이순신 혼자 나가서 싸운 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 척까지는 전부 다 원균이 지휘한 거예요. 이순신은 거기 해당도 안 돼요. 그 나중에 왕명회에서 이순신이 거기 인제 참전을 했는데 경상도에 참전했는데 그거는 원균이 그 지역 사령관이고 이순신은 지원군으로 가서 얼마나 비겁한 놈이냐면 내가 그 여러 번 썼는데 그 옥포 해전에 가 가지고 원균이 배 난 4 척 인제 증강해 가지고 3 척에서 4척 됐는데 "난 4 척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20 척이나 가지고 왔으니까 당신이 선봉에서 세우니까." 이순신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당신이 이 지역 사령관인데 당신이 앞장서야지 왜 나보고 앞장서라고 하냐."고 막 그래 가지고 원균이 껄껄 웃어가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앞장설 테니까 당신은 옥포만에서 도망갈 테니까 외선이 도망가는 걸 당신이 치라고 그랬는데 이순신은 거기 원균이 치러 들어가는 거 보고 겁나니까 그 가운데서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가해가 숨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포만에서 이 원균이 정박에 있는 외선들을 그 한 열 몇 척을 때려 부셨잖아요. 그 부시고 나니까 그때서 이순신은 뻐끔히 나와서 구경만 하다가 거기서 나중에 결국은 원균이 금부채하고 금병풍호를 최초로 거기서 일본 대장선 겸 감시선 거기서 그 노획을 했는데 그거를 이순신이 원균 보고 아까 그 병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거기서 금병품하고 금부채도 하고 뭐 그 조총을 여러 자로 놓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겼나 나 좀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원균이 "아 그럽시다. 그거는 뭐 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임금님한테 진상할 건데 내가 부관 딸려 보내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딸려온 부관한테 그걸 주니까 이순신이 그거 가지고 밤에 몰래 장기를 써 가지고 임금한테 보내 가지고 제가 처음 오늘 출전해 가지고 보니까 원균은 배가 4 개밖에 없어 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서 제 부관이 나가 가지고 일본 놈들 배를 열 몇 척을 때려 부시고
이 건병풍하고 금부채를 얻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주까지 피난 가 있는 선조한테 보내 가지고 그 군인들이 그걸 받아보고 그냥 엉엉 울고 막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 패했다는 얘기만 육군으로부터 듣다가 요번에 처음 이순신이 출전을 하고 나서 이순신이 나가니까 당장 이 금부채하고 금병품까지 얻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막 임금이 엉엉 울고 그러니까 전 신하들이 다 울고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거 '인제는 살았다. 인제 이순신만 믿으면 된다.' 그래 가지고 이순신이 별안간 영웅으로 대접받다가 나중에 계속 이순신이 다시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선조가 인제 속은 걸 알아 가지고 이순신처럼 안 되겠다고 인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유성룡을 그다음에 인제 이순신 차례인데 그 이순신이 여기 목포 앞에 고화도에 와 가지고 106일 동안 숨어 있다가 나중에 명나라에서 질린 도독이 왔잖아요. 명나라 군하고 합세해 가지고 고금도에 가서 고금도에서부터 도망갔던 원균 버리고 도망갔던 배들이 한 60척 되는데 그것들이 다 돌아와 가지고 군단을 이뤄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죽고 일본 놈들은 이제 철수했는데 그 철수한 게 뭐 이순신 때문에 철수한 게 아니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자기 외아들 9 살짜리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9 살짜리 왕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에 나가 있는 군사들을 무조건 철수하라고 명령한 게 1598년 8월 18일 날 명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왕궁을 둘러싸고 3 개월 동안을 봉쇄해 가지고 그 왕궁 수비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조선에 나가 있는 군인들 보고 무조건 철수하라고 해서 철수한 거지 무슨 걔들이 그냥 철수한 게 아니고 그 일본에도 그 정변이 일어나 가지고 철수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에 이순신은 최고의 비겁한 놈이고 최대의 그 아주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인데 그것을 박정희가 그냥 영웅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부 지방에 여러분들 궁금한 사람 있으면 내가 내 돈 들여서 다 구경시켜 줄게. 이순신 도망 다닌 데를 다 보여 줄게. 이순신은 전혀 여기서 싸운 적도 없고 그냥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왜 싸웠냐면 그거는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 가지고 자기는 어차피 사형당하게 생겼거든. 그럼 사형당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가문이 멸면제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노량해전에서 자살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일본 놈들이 사정거리 안에서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고 미친놈 마냥 북치다가 그 사정거리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가슴에 총 맞아 가지고 그냥 직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유성룡이가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보태 가지고 뭐 이순신이 죽으면서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러고 죽었다고 얼마나 멋있는 말을 못 쳤어요. 이런 사기꾼들 이런 나쁜 놈들이 전부 다 지금 영웅 칭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민이 지금 얼만큼 적어도 반 정도는 내가 보기엔 이게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려서부터 당했던 그놈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지금. 오늘 흥분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거기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건 뭐 모든 면에서 그분은 정말로 훌륭한 분인데 23전 23승의 신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사람은 귀신인가? 왜 싸우면 다 이기지? 그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불리하면 전쟁을 절대로 안 합니다. 유리할 때만 싸워요. 유리한 지형을 만나서만.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의 최대의 무기가 함포였거든요. 배에서 쏘는 포. 무기는 배가 우리 조선의 배랑 확 부딪히면서 와서 갈고리를 던지고 이제 일본도를 들고 뛰어 올라와서 싸우는 거였거든요. 배에다가 함포를 심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는 자꾸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흔들렸을 때 포를 쏘면 포탄이 물에 떨어져 버려요. 조금 뒤로 흔들렸을 때 쏘면 하늘로 뿅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요. 배에서 다른 배를 포로 써서 맞춘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다에 파도가 없는 데서 쏴야 정확하게 쏠 수 있는데 파도가 있으면 이게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조가 이순신 장군한테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부산포에 나가서 막아라. 이순신 장군이 안 나갔어요. 그 당시에 왕명을 어기는 건 대역죄거든요. 그래서 파직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죄를 지르죠. 선조의 명령을 안 들었으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은 뭘 하냐면 한산도라든가
이런 내해에서 싸우면 포로 적배를 맞출 수 있는데 부산포 앞에 외해로 나가면 파도가 심해가지고 배가 흔들려서 우리가 가진 함포가 하나도 위력을 발휘할 수 없고 싸우면 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아주 슬기롭고 총명한 사람이죠. 불리한 전쟁에는 절대로 뛰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야지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가 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주장입니다.